일, 시간, 사람, 공간 뭐든 공유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그 공간에는 내가 없어. 네,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조직을 새로 맡거나 제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새로 왔을 때 몇 가지 이제 그런 기대 사항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론부터 그 다음에 근거는 내가 물어보면. 작가님, 제 성격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준호 작가님께서는 언제부터 본인의 성격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성격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강점, 약점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자기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그 성격에 맞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쪽에 차라리 집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40세인가 그때 무슨 평생 처음으로 심리검사라는 걸 받게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쭉 얘기하시는데 극도의 내향적이시고 그 다음에 극도의 공격성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저는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약점 보이기가 싫어가지고 뭐 이러면 그냥 어떻게든지 반듯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내가 다 알았어 하는 걸 갖다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했던 그런 게 다 보니까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막 이리저리 생각하고 이런 거가 남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고 그 이후에 좀 생각들을 많이 이제 남들 입장에서 보려고 애를 쓰게 됐지요. 저는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할까요? 저는 이거 질문 듣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나 같은 내향인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외향인이 있다니. 작가님.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한테 많이 저지르기 쉬운 게 선을 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연구를 또 이제 내향적인 심리학자들이 외향적인 심리학자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연구를 다 해놨어요. 이런 거죠. 외향적인 팀장님한테 팀장님 제가 다음 주에 한 4시간 정도 꼭 시간이 필요한데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제가 4시간 정도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때 보통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슨 일인데? 나한테 못할 얘기가 뭐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구적 지지도 아직 안 해준 상태에서 정서적 지지부터 해주려고 하는 행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런 팀장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써. 5시간까지 가능해. 백업 가능해. 저기 사유가 몰라, 안 궁금해. 훨씬 낫죠, 그거. 안 궁금해 주는 거예요. 안 궁금해 주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려고 파악하려고 하고 굉장히 그게 또 어떤 욕구가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 회색 시대를. 그래서 안 궁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가님, 쉽게 말해서 저는 극I 성격을 지닌 직장인입니다. 올해 관리직을 처음 맡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잘 다가가는 것을 잘 못하는 저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또는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과연 잘 다가가는 상사를 원할까요? 저는 그냥 일하기 좋고 저 사람과 같이 일하면 성과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성과 혼자 갖는 게 아니고 잘 나눠주고 뭐 이런 보스가 전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보스가 되려고 애썼는데 일하기 편한 어떻게 하면 그 일하기 좀 이렇게 좋은 보스가 되느냐 하는 거는 저는 그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대사항을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A씨한테 기대하는 게 이런 거고 언제까지 뭐를 갖다 하는 거고 나한테 요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간중간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당신이 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기대사항을 서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기대사항이 분명치 않으면 뭐 중간에 그거 자기가 왜 이런 거 간섭해야든지 도와줄 때는 안 하고 왜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피드백이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가 제일 사실은 두렵거든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기대상 명확히 하는 거하고 피드백을 제대로 주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대1 대화는 편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너무 어렵습니다. 타고난 성격은 바꾸기 어렵다지만 내성적인 성격을 조금이라도 외향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뒤집혀진 케이스가 훨씬 문제가 많은 거죠. 다수와 대화는 되는데 1대1 대화가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서글픈 거 아닌가요? 네. 서글픈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꽤 계세요. 원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게 1대1 대화가 먼저 발달 단계예요.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대1 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다대1 대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하게 되는 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돼? 예,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팁을 말씀드리자면 같은 내용을 다양한 대상에게 얘기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똑같은 대상한테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10개 다양한 종류의 대상에 한 번씩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말이 잘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단어의 이 종류가 많아져요. 네, 그래서 그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랫사람이 선을 넘는다거나 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아래 직원들이 그리고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닌데 계속 목적지하고 있지 않은 말을 계속하면 제 속에서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그 순간부터 말을 그만해요.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대하는 바를 갖다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직을 새로 맡거나 제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새로 왔을 때 그 몇 가지 이제 그런 기대 사항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중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론부터 그 다음에 근거는 내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잘 모르실 테니까 내가 이 백그라운드를 좀 납득을 이렇게 충분히 드린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야 알아들으실 거다. 그 되게 선의인 건 맞잖아요. 근데 아주 들으려면 아주 그냥 괴롭죠. 그래서 그거를 기대사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저같이 아이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이 성향의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내향적인 분들이 좀 더 섬세하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기술력이 그렇게 못 쫓아갈 때 센서들이 훨씬 더 섬세한 유럽 차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타요. 아침에 노란색 경고등 뜰까 봐. 예, 수입차 타보신 분들은 맨날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 오늘도 뭐 경고등 끄면 안 되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미리 알려줘요. 문제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타이어 공기압 부족하다 딱 뜨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타이어 공기압이 점점 빠져나가는 게 요즘 이렇게 보여주는 차들이 있어요. 94, 91.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죠. 갑자기 말을 하기가 싫어지셨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정교한 장치인데 사회적 기술이 늦으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딱 오기 직전에 이미 시그널이 왔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기술이 좋으니까. 이미 신호는 그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잘 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신호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일 좋은 건 공유 면적을 줄이셔야 돼요. 뭐는 확실히 공유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회사 사람들과는 확실히 일요일은 공유하지 않는다. 일, 시간, 사람, 공간 뭐든 공유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그 공간에는 내가 없어.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 외향적인 사람들이 습관들이면 거기 그런 침범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를수록 숙명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라. 결과로 인정받으면 된다. 알고 있습니다만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혹은 작가님만의 내공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쪽에 이제 휴대폰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모토로라라는 업체가 그 당시에 뭐 레이저를 가지고 막 휩쓸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가격을 갖다가 거의 뭐 한 30%를 갖다가 하면서 뭐 끝물이 되다 보니까 더 그랬는 것 같아요. 그 통신 사업자로부터의 모든 주문이 다 끊기고 접고 지금 철수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회의 족상에 쫙 앉아 있는데 전부 아무 얘기를 못 해요. 안 해요. 너무 일이 크니까 그때 이제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밖에는 지금 그렇구나 하는 그
정말 그 책임의 무게를 절절하게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위기에 빠지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더라고요. 결국은 책임자밖에는 할 수 없는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극복이라는 게 결국 뭐 일에서의 스트레스는요, 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워낙 일이 커지면은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딴 거 생각하고 뭐 어디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하여간 처음에 이 충격을 갖다가 한 일주일 이상 멍해가지고 지내다가 그냥 안 되면 짐 싸가지고 갈 수도 있겠구나. 거기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데까지 한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마음이 정리되는데. 그 정리된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아, 이럴 때는 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하고, 이럴 때 그럼 제품은 어떻게 반격하는 게 좋고, 여태까지 제가 공부하고 겪었던 것들이 그때는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반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걸 뭐 아닌 거다, 내가 뭐 내 마음은 괜찮다 뭐 이런 거 백날해도 소용없고 그냥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싫은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남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싫은 감정을 확실하고 뚜렷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요. 한 50번 정도 연습하시면 자기 색깔이 나와요. 근데 원칙만 알려드릴 수 있죠. 원칙만. 톤은 부드럽고 친근감 있게, 내용은 단호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용이 단호하면 톤도 단호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재밌으면 말투도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향력 있는 말은 톤이랑 내용이 불일치해요. 그래서 왜 명대사들 있잖아요. 예. 명대사들은 거축이 딱 좋은 날이구만. 뭐 이런 거는 아주 뭐 심드렁한 톤인데 죽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톤이랑 내용이 그 불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 뭐 싫은 표현 이런 건 내용은 단호한데 톤은 부드럽거나 아니면 친근감 있게. 여기까지는 원칙. 근데 그 다음은 연습하셔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저는 그래서 한 100번 연습하니까 지금은 그 거절할 때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안 돼. 뭐 이렇게.